자, 여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상당히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자중하는 듯이 그런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선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더불어시민당의 양정숙 당선인입니다. 이 부동산 차명 투자 의혹을 시작으로 여러 의혹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수장학회, 진경준 게이트 여러 가지 사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실 검증을 넘어서서 이 정도 되면은 당내에 무슨 배후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정수장학회 모임의 부회장했고 그 다음에 진경준 전 검사장의 변호를 했고 그 다음에 불법 부동산 거래 이거 알고 공천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거 알면서도 공천했겠습니까? 설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정숙 당선인에 대해서 민주당이 수사권이 없으니까 공심위가 모른다고 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미 19대 때 한번 공천을 받았던 분입니다. 비례. 물론 당선은 안 됐지만 자 이런 분이 이 작년 5월 달에 이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여기 저기 비상임위원 이게 차관급이에요. 여기 공모에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떨어졌어요. 떨어진 분을 불과 5개월도 안 돼서 민주당 추천으로 다시 국가인권위원회 차관급의 이 비상임위원으로 추천을 해가지고 결국은 임명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국회 의결까지 거쳐야 되는 부분이었죠.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비례 후보로 비례도 나갔다가 떨어지고 당내에서 아무리 봉사를 했어도 차관급의 자리를 갖다가 당 추천으로 받아간다. 이거는 밀어주는 사람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누군가 당 아니든 당 바뀌든 분명히 밀어준 사람이 있었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당 내에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19대 공천 때 재산 신고를 49억을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차관급 그 인권위원회 그 비상임위원 할 때 공개를 했는데 그때가 80몇 억이었고요. 이번 19대 때 이번 20대 때 90억을 신고를 했습니다. 4년 동안 40억이 증가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자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도 못했습니다. 즉 꼼꼼하게 안 봤다라는 거죠. 아니 누굽니까 그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대변인은 상가 샀다는 이유로 컷오프 당했습니다. 그런데 4년 사이에 부동산으로 40억이 는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도 안 했다. 이거는 민주당이 할 일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치열하게 좀 반성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차관급의 그 인권위 위원으로 추천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실명제, 인사 실명제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 내에서도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인권위 상임 비상임 위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40일 만에 이제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 사임하면서 총선 스펙 관리를 했다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시민당 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제 당선인을 제명하고 법적인 대응도 고려하겠다 이렇게 나오고까지 있습니다.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기도 한데 민주당이 의석 승계를 노린 그런 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자진 사퇴하면은 의석 승계를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제명해서 무소속이 돼버리면은 한석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앞서 박창원 교수님은 민주당에서 비례공천할 때 설마 양정숙의 이런 경력을 알고 했겠느냐 믿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저는 알고 했다고 봅니다. 비례대표할 때 서류도 다 냅니다. 서류 엄청 많이 냅니다. 그 서류 안에 다 있습니다. 눈 감고 그냥 공시했다 그러면 있을 수 있어요. 눈 감고 그냥 아무나 언론 순서대로는 1번이면 했으면 괜찮지만은 명색이 서류를 다 받고 또 양정숙이 누군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데다가 당내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때도 논란이 많았어요. 가만히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공천할 때도 이거 문제가 많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내 공천에서 5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하고 포함해서 15분 낸 건 아닙니까? 알고 한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누군가가 뒤에서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살려내야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건 저는 아닙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문제 때문에 민주당은 너무도 오만한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국회의원직을 뺏어야 됩니다. 당선은 됐습니다만은 취임하게 해서는 안 돼요. 당선인 선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더 훌륭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1년, 2년 동안 내내 싸울 겁니까? 문재인 정부의 집권 4년차를 이런 논란으로 갈 거예요? 어떤 경우를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와 맞지가 않아요.
정수장학회 이거는 통합당으로 가야 할 문제 사람이에요. 그것도 거짓말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또 부동산 강남에 새 칩니다. 아파트가. 통합당도 아니고요. 민주당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또 진경준 정감사 누가 적폐입니까 적폐를?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당 내부에 심각하게 반응을 해서 법에 고발을 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받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분명한 것이고요. 이런 본인이 정말로 본인이 뒤에 뒷배경이 누군지를 본인은 알고 있겠지만은 스스로 네. 자진 사퇴해서 180석을 준 민주당의 집권당에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던지는 것도 명색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이사로 취임했던 본인의 양심의 문제라고 봐요. 이것도 몇 개월 만에 그만둔다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도 못 갑니다. 이걸 몇 개월 만에 그만두고 비례로 온다. 이런 거는 당내 누군가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것만이 이 모든 어떤 그 국민적인 비난에서 조금이나마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더 이상 민주당과 이 더불어시민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적 조치를 취하시라. 이런 말씀. 가뜩이나 민주당 열린 우리당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사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